한진중공업 홀딩스. 자, 대량거래 영망치 캔들이 하나 생기고 나서 그 다음 종가 위에서 모아지는 자리 지켜주면서 고점을 찍고 밑으로 빠졌던 주가가 2060 사이에서 지금 바닥을 한번 잡아주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2060도 같은 선상에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5일선 고점 위로 다시 5일선이 넘어가는지 아니면 주가가 이 언덕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반등에 성공할 경우는 이런 자리들, 그 다음에 위로는 이런 자리들. 물론 아주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위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겠죠. 현재 20일간의 박스권이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60일 전은 뭐 이 정도 위치. 그럼 얘가 이제 박스권을 유지한다. 그렇다면은 60일선이 이제 서서히 완만해지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일선은 얘가 이제 주가가 빠져도 20일선이 꺾여서 주가가 빠진 다음에 21선이 꺾여도 60일선이 어느 정도 이제 버티고 있다. 현재 위치에서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빠질 경우는 지켜주는 선상에서 다시 5일선 위로 넘어갈 때 이때 밑으로 빠지면 손절이죠.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격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음봉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사용해도 됩니다. 손절 나오고 밑으로 더 빠졌을 경우는 여기 2060 그리고 5일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이 친구를 지금 이 캔들을 지켜주는 상황에서 여기 고점 넘어갈 때도 유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고점 넘어가는 위치는 뭐 언덕 돌파하는 위치니까 주가도 넘어가고 이제 5일선 고점도 5일선이 넘어가고 정확히 보자 그러면은 대량 거래가 나왔던 요 캔들의 시가 따라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이 시가 위로 주가가 올라탈 때 이럴 경우 짧게 이제 매매 대상으로 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한번 잡아주고 역배열에서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자, 캔들 하나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2060을 넘어가지 못했죠. 그래도 상관은 없다. 윗꼬리가 한번 찔러줬기 때문에 어디까지 쓸고 내려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기준봉 매매는 바로 진입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상승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쌍둥이 캔들이 탄생을 합니다. 자, 고점과 몸통 2분의 1이 걸려있다. 자, 바닥을 잡아주고 5일선 밑에 있던 주가는 5일선 위로 올라간다.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때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 위로 올라타면은 매수 관점. 단톡방에는 이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멤버십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60 사이로 파고드는 5일선 쌍바닥 여기를 돌파하면 얘는 기준봉. 자, 이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고 가고 5일선이 바닥 잡아주고 20선을 통과할 때 자, 20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21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5일선이 위로 가버리니까 21선이 부르죠. 야, 어디가? 그래서 왜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다. 야, 그쪽 아니야. 따라와. 그리고 21선이 5일선을 따라가면은 여기는 이평 두 개를 동시에 상방으로 돌리는 자리. 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21선 밑으로 뚝 떨어지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지켜주는 선에서는 주수로 간다. 자연과 환경, 파동과 추세 종목으로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자, 5일선 위로 올라갔던 주가가 5일선 밑으로 쭉 빠져서 내려올 때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을 통과하게 되면은 매수 관점. 자,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반등 폭을 먹고 이제 나오는 건데 파동과 추세 앞에는 쌍바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지켜주는 선상에서 얘가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
그때 올라가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 갭을 갭으로 돌파하는 자리. 자, 서너 가지 형태의 차트들을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올라가는 차트를 공부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런 종목이 마음에 든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얘는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죠. 자, 2060 사이로 파고드는 자, 5일선 쌍바닥. 그럼 다음에 종목을 바라봤을 때 이런 흐름의 차트들만 모아놓고 자, 설명한 대로 진행하고 있을 때 이때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뉴보텍, 이 친구도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기준봉으로 올려드렸던 종목이고 5일선 밑에 있던 주가는 5일선 위로 올라오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5일선 밑으로 내렸던 주가 하락이 멈추는 자리,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 위로 올라타면은 매수 관점. 기준봉 매매도 오늘이 매수죠. 자, 다 같이 나는 어디서? 이런 차트들이 좀 애매하죠. 자, 거래량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캔들도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자, 대량 거래를 발생시킨 이 캔들 시가 부분 그 다음에 21선이 61선을 근처에서 이제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자리. 자, 주가가 쭉 빠지다가 횡보를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다. 같은 선상에서 벌어지는 2060 골든, 데드, 골든, 데드. 반등 나오다가 이 부분에서 저항 맞고 밑으로 빠졌을 때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여기를 넘어간다. 그럴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도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힘들고 자, 이런 자리에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해서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언덕을 돌파를 했다. 언덕 돌파는 어디까지 보자? 자, 돌파한 자리 지키는지. 얘가 7%짜리 캔들이기 때문에 기준목 매매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동일제강. 자, 같은 선상 윗꼬리들. 자, 음봉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이 위로 올려줄 것이다. 같은 선상에서 벌어지는 520, 데드와 골든. 이 친구도 여기서 21선이 내려가는데 5일선이 21선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불러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가까이 가서 이 친구 손을 잡고 끌고 다시 올라갑니다. 고려제강. 자,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자리. 21선이 여기서 꺾이고 있는데 5일선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데리고 끌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둘 다 돌리는 자리에서 주가가 밑으로 빠져버리면 주수로 간다.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520 골든, 데드, 골든, 데드, 골든. 자, 모아지면은 벌어지고 벌어지면 다시 모아진다. 자, 추세 박스에서 마지막 구간. 지지받고 자, 중심선 돌파. 갭을 갭으로 돌파하고 자, 흘러내리는 20선. 5일선이 먼저 돌파를 하고 21선 손 붙잡고 다시 끌고 올라가는 자리. 현대 에버다임. 자, 기준봉이 하나, 둘 떠 있고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간다.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 위로 올라타게 되면은 매수 관점.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반등은 얘네들이 다 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거래량이 튀어나오고 있다. 중요 위치에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져야지 되는데 빠지지 않고 들어 올리면은 매수 관점. 작게도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빠졌다가 올리는 자리.
520 데드와 골든이 같은 선상에 있다. 이게 기준봉이죠. 얘네들이 지금 다 같은 선상에 걸려 있어요. 대한전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저점을 잡아주고 있죠. 같은 선상에서 저점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유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을 너무 끌다 보니까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물론 이제 주가는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고, 그럼 현재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얘가 깨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깨고 내려올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하락이 멈추고 다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이 라인을 다시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하락을 하니까 이제 5일선도 내려오겠죠. 그럼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자리. 5일선 위로 올라탈 때는 하락이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고, 하락할 경우 이제 5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대충 이 라인이 이제 시가 근처인데 여기 근처를 지켜주는 게 좋다. 상승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락의 저항을 받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매수 관점. 20선과 멀어져 있는 경우는 20선 그 다음에 하락폭의 절반 정도, 그리고 위로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부분. 밑으로 그냥 빠져버리면은 얘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니까 다음 기회에, 자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고 다음 자리에서, 만약에 올라갈 경우는 520 데드와 골든이 같은 선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도지 캔들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고, 윗꼬리가 조금 기니까 여기 2분의 1, 5분봉에서는 요 라인 정도. 일봉 라인을 분봉해서 대응하게 되면은 그 선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움직임이. 그래서 먼저 설명한 대로 이런 부분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만약에 빠질 경우는 뭐 이격이 상당히 적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라도 정리를 하면서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올라갈 때 진입을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뭐 갭 떠서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때는 뭐 짧게 단타로 대응을 한다든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4월달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달 월봉 시작 지점에서 이제 양봉으로 뽑아줄 때 이제 관심을 갖고, 만약에 음봉으로 진행을 한다 그럴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의미 있는 선상에서 자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이격이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양봉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 일봉에서 저점 잡아주고 다시 5일선 매매나 아니면 5분봉 매매로 관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봉 캔들부터 4월달이었기 때문에 여기 겹치는 자리,